콘서트장이나 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신분증만을 단순히 확인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로 있잖아요. 신박한데요? 네. 이전에 한번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죠. 모든 생활면에서 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2탄으로 신분증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네. 여러 가지 사례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 개인정보보호 해설서를 봤더니 네. 이 해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이게 질문이고요. 네. 이 해설서의 답변은 신분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괜찮냐라는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변호사님이 좀 명쾌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 큐만 봐도 보호위원회의 고민이 너무 보입니다.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육안으로 확인 후 돌려주는 행위, 여기서부터 일단 보여요. 그러면은 Q&A를 뽑을 때 큐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분증 관련한 확인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등록 처리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긴 너무 실무상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무를 감안하면서도 법리를 잘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큐를 뽑고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답변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면 24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분증을 이제 확인하는 행위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아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고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러면 처리의 조항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리로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해석은 확인이나 조회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 이제 해당하는 거는 한정적 열거로 보지 않고 예시적 열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확인이나 조회 등이 여기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확인이나 조회 등도 처리에 포함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24조의 2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법리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 처리자 정의를 한번 보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 처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신분 확인을 하는 거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던 거죠. 물론 개인정보 파일로 운용을 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저희 뭐 콘서트장이나 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신분증만을 단순히 확인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신박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법리가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보다 이 법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신박한 해석인데 네.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그죠. 지금 변호사님의 의견은 네. 개인정보 처리자에 집중을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콘서트장 가서 신분증을 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네. 돌려주는 행위는 그죠. 해설서에서는 뭐 수집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배가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해석했지만 변호사님 해석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번호 보는 거는 처리를 본다. 네. 그러니까 처리는 맞지만 네.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고 돌려주는 행위는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맞죠? 네, 그런 해석입니다. 네.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네, 이게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기보다 지금처럼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이제 실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 더 나은 법리가 뭔지를 네.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러한 법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네. 건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만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대원칙이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일이 뭐 휴대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런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법리로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분증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최소 처리 원칙에는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많이 보실 텐데 물론 개인정보보호 해설서도 뭐 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저희 영상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 영상 계속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신분증 영상을 찍었을 때도 한 분께서 좋은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보호위원회의 법리가 좋은 법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실 때 더 좋은 법리가 만들어질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을 이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가디언즈가 되어주세요. 네. 또 신분증 확인하는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좀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미성년자를 확인하거나 휴대폰 개통할 때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앞선 케이스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저희가 아까 개인정보 파일 운용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선 케이스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선 케이스는 단순히 이제 현장에서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돌려주게 되는데 그렇죠. 미성년자를 확인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할 때는 그 신분증을 확인해서 거기에 붙은 시스템에 이제 조회를 하게 되는 것까지 좀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앞선 케이스와 다르게 개인정보 파일이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조회하는 등의 업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24조 2에 근거해서 무조건 처리해야 네. 된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들이 좀 많이 보는 케이스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강의를 가거나 이제 자문을 가게 되면 사례비를 지급받고 그렇죠. 거기에 종종 이제 통장 사본이랑 이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줘도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몇 군데 이제 강의 가고 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신분증 사본 복사해달라 그러거든요. 네. 일단 저도 해드려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메일에 쓰긴 합니다. 바로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제가 궁금하긴 해요. 저 이번에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나 이제 사례비 지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차적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신분증 사본을 이제 업체에서 제출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사본까지 제출을 받아야 되냐? 왜냐면 그렇죠. 네.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본을 받아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신분증 왜 받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오호 기재가 있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신분증을 받아서 비교한대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의뢰받았던 곳들은 한 1년에 200~300명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00~300명한테 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다 비교한다는 거죠. 일일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받는데요. 그 말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게 맞느냐? 이 측면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죠. 일처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증을 받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대원칙을 한번 쫓아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3조에 보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제 결국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그 목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확인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상황이라면 최초 한 번만 받고 네. 뒤에는 안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최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매번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받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이게 신분증은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사진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고, 이름 있고, 그 주소는 본적지 주소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따져보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법 16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리 목적 이상의 정보가 처리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신분증 오남용은 상당한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온라인에서 보면 휴대폰 개통 같은 데도 이제 무단으로 개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계약에 있어서 내가 계약한 게 아닌데 이제 계약이 돼서 법정에 오는 경우도 맞아요. 네.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지키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을 듣고 있는 개인정보 담당자이시라면 혹시 우리 인사부서에서 전문가들에게 비용 준다고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디 기관을 출입한다던가 네. 자전거 대여를 할 때 네, 저희가 네.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저도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네. 또 어떨까요, 대표님? 이제 저는 이제 주면서도 지금 싫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 난 출입해야 되니까 주긴 합니다. 그지만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법적으로 또 한번 이걸 살펴보면, 저희가 앞에 새로운 법리를 한번 세워봤잖아요. 신분을 확인을 할 때는 이건 신분 확인의 목적일 뿐 네. 개인정보 파일 운영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문제되는 게 출입이나 자전거 대여 이런 거를 할 때는 보통 보증이나 담보 목적인 거잖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이나 담보를 위해서 꼭 신분증만이 필요한가?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있죠. 이 경우에서 꼭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돼야 신분이나 이제 다른 것들이 담보되는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 3조는 지금 보면 뭐 과태료나 과징금 벌칙 조항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3조 뭐 위반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처벌 조항이 없는 게 3조고, 근데 하지만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원칙인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러면 안 지켜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네. 3조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 조항은 없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위반했을 때 이제 시정 조치는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은 제 64조에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칙이나 과징금, 과태료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을 때 시정 권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조항 75조 제2항 27호를 보면요. 네. 시정 조치에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준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분증을 받는 부분들은 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보증금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차라리 보증금이 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주민등록번호 말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에선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만 들고 있나 휴대폰 번호만 들고 있나 신원조회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휴대전화 번호로 이제 보증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가디언즈가 되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신분증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케이스별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